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안내한 것처럼 고전 운문을 이제 합니다. 고전 운문을 하는데 오늘 한 장짜리 준 거 보세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1, 2월 달에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1, 2월 달에 조금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고래가요까지 조금 이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서 2주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은 이 가사와 잡가, 민요,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사, 잡가, 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돌아가면 1시까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시조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봤는데, 그 가사의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가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시험에 나온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강호가사가 나왔죠. 매랑전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작년에는 뭐가 출제가 되었었다? 바로 별삼인곡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궁가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유형을 이제 일단은 봅니다. 그렇죠? 가사라는 전체가 나오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문학은 작품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요거에 이제 하위 갈래가 뭐냐를 이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갈래가 우리가 강호가사가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호가사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면왕전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사죠. 면왕전가는 강호가사 중에서 전기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가사가 지금 출제가 두 군데 했는데 전기가사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치? 전기가사가. 삼인곡이나 별삼인곡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가사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후기가사를. 그래서 우리가 강호가사는 나왔지만은 우리가 가사는 여러분 뭐다? 강호가도가 제일 이제 특징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이제 대부분의 가사는 4대부 문학이니까 시조나 가사는. 그렇기 때문에 강호가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강호가사가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은 누항사를 좀 볼 겁니다. 누항사, 후기가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작품의 이제 명칭은 일단은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작품의 명칭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이 어떤 게 있다는 거는 먼저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개괄적인.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교과를 하고 뭐를 했는 것처럼 개괄적인 거는 먼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장을 먼저 외워두라.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가사를 하는데, 강호가사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면왕전가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우리가 뭘 본다? 누항사를 이제 한번 오늘 보겠다 이 말입니다. 누항사. 이거는 이제 후기가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서 배웠던 우리가 면왕전가에 그렇잖아요. 나왔던 이제 우리가 면왕전가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볼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됐던 게 우리가 연궁가사입니다. 그렇죠. 유배가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출제가 됐던 게 우리가 삼인곡이라든지 별삼인곡이 이제 출제가 됐다. 별삼인곡은 같은 거죠. 그렇잖아. 또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여기 또 후기가사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기가사, 물론 이제 가사는 전기가사 대표적인 거니까. 그럼 후기가사로서 연궁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게 바로 북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청가. 그렇잖아요. 북청가란 보면 이제 후기 이제 특징을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잘 등장하지 않겠죠. 송민곡이나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출제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출제 빈도가 높은 놈이 뭘까?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부터는 뭐 선택과 집중, 선택을 이제 좀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거를 볼 건가? 중요도를 변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내방가사. 이제 대부분의 가사는 이제 남성 작품이죠. 그렇죠? 남성 작품인데 우리가 내방가사를 이제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방가사. 그러면 이 내방가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방가사를. 그러면 이 내방가사 하면은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규언가가 되겠죠. 그렇죠. 규언가가 됩니다. 규언가. 이 규언가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방가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규언가가 됩니다. 그렇죠. 규언가.
그러면 요것을 이제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가지를 펼쳐 나갈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요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내방가사 하면은 바로 뭐 하는 거야? 바로 안여자의 한. 그렇잖아요. 한. 정한 세계.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자녀에 대한 뭐냐? 훈육. 그렇잖아요. 요것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 그러니까 상사류에 많은 거에 가사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거에 계도적인, 교훈적인 가사. 요것이 이제 두 개로 돼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방 가사는 이 상사류와, 이걸 이제 우리는 상사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류가 있다면, 교훈류가. 그렇잖아요. 개녀가 같은 게 우리가 출제됐던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오륜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보는데, 요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둘 문제 작품이 바로 뭐가 된다? 춘명곡입니다. 춘명곡. 똑같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내방가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규언가나 상사별곡 같은 것은 바로 뭐나 대부분의 내방가사는 안여자가 지은 거죠. 그렇죠. 안여자가 지은 겁니다. 그런데 춘명곡 같은 거는 바로 뭐 누가 지었다? 남성이 지은 겁니다.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전부 다 대부분의 내방가사는 상사류가 많습니다. 상사류. 그렇잖아요. 그 다음 후기가 들어오면은 교훈류, 자녀의 훈육을 담당.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내방가사는 교훈류의 가사는 대부분이 요즘 같으면 홈스쿨링입니다. 홈스쿨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데 멀리 보내지는 못하니까 집에서 전부 다 가르쳤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요즘 말로 홈스쿨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자녀의 훈육에 대한 주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된다? 바로 뭐야? 여자의 행실입니다. 행실. 유교적인 또 오륜과 여자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이제 규범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춘명곡은 요거는 남성의 상사류입니다. 남성의. 요걸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요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렇잖아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알아둬야 될 게 요것은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사류가 나오면 내방가사가 나오면 대부분의 한입니다. 정한입니다. 그렇죠. 정한. 정한인데 정한하고 다른 작품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야? 봉선화가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조금 예상적이고 우울한데 요놈은 굉장히 많아. 쾌활하고 활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교훈류 이런 것들은 요거하고 뭐야? 비교 작품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은 바로 요것을 하고 그 다음에 뭐나 요걸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작품은 뭐가 된다? 요거에 많아 비교 작품으로 공부를 합니다. 비교 작품으로 상호 텍스트 작품으로. 그러니까 주된 작품은 이제 요거와 요것을 우리가 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것을 뭐야? 비교.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정선은 같으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정선. 자, 우리 어제도 이제 배웠잖아요. 비교 상투자 하면 내용, 형식, 표현, 관점, 이런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부분이 바로 뭐가 되나? 문학 작품이니까 대응 방식이죠. 대응 방식. 그렇잖아요. 그러면 갈등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는 거는 갈등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상사류니까. 그렇지? 상사류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도 거의 같습니다. 표현도 같아요. 근데 만약 이거는 여성이고 이거는 남성이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이 처해 있는 바로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는 바로 유교 사회로서 많은 게 남존여비 사회입니다. 그렇죠? 남존여비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그 사회 문화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 문화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여성이 지었으니까 표현은 또 섬세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사류를 나누고 이거는 생활상을 나누니까 내용과 표현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태도도 다르겠죠.
태도도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요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 말. 그렇죠. 내용. 요거는 교훈요고, 요거는 상사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훈계조죠. 그렇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별가니까. 그렇잖아요. 이별가. 그리워하는 겁니다. 부재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다. 이 말. 그리워. 그런데 이거는 여성이니까 바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체념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가부장적 사회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근데 여기는 바로 우리 끝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다? 남성이니까 극복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출세해서 짱하고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요걸 이제 공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대표적인 또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경계가사입니다. 경계가사. 그렇죠. 경계가사. 이 경계가사는 요거하고 교훈요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고 교훈을 주니까. 이것은 아까 이제 어제도 여러분 했지만은 문학을 배우는 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건 좀 주관적이니까 심리적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는 교훈적인 기능. 문학의 가치 중에는 바로 내 삶을, 개인적 삶을 고양시키죠. 그렇죠? 개인이가.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 문화를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문화를 형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배울 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거 배울 점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경계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깨우침을 주고 교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공가입니다. 그렇죠. 고공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공가를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고공가하고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짝이 같은 게 고공답 주인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거에 대한 답가니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고공가를 하면은 고공답 주인가는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다. 우리 여러분 그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산문을 하지만은 우리 가정문학을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국순전을 하면 국순전쟁이 따라오듯이. 그렇죠. 국순전을 하면 국순전이 그러면 국순전 하나만은 긍정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같은 건 반대니까. 그러니까 한 개를 하면 한 개는 따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텍스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공답 주인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이 돌아가면은 나는 몇 년 차다, 4년, 5년 차다 이러면 다 하면 됩니다. 가릴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4년, 5년 했는데 가릴 게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널널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보통 1, 2년 차니까 그렇잖아요. 1, 2년 되면은 우리는 바로 1, 2년을 했던 4년을 했던 100%를 해야 되니까 100%를 그러면 100%를 하려면 우리는 바로 뭘 한다? 이제 용부가를 한다. 용부가. 그렇잖아요. 용부가를 한다. 용부가를. 그러면 용부가를 하면은 이제 따라오는 게 또 뭡니까? 우부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면은 나머지 두 개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공가가 있고 이 작품명을 일단은 외워놔야 됩니다. 작품에 어떤 게 있다는 거는 외우란 말이야. 알겠죠?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있는지 무슨 작품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장 다른 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보면은 바로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요거 할 거고, 그렇잖아. 요거 이제 할 거고, 요걸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는데 빨리 나간단 말입니다. 왜? 이거 가지고 비교해보면 되니까. 그렇죠. 공통점, 차이점만 보면 되니까.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치면은 요런 것은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독을 하고 바로 분석적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훑어 읽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작품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거의 3분의 2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여기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거는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그냥 그렇죠. 훑어 읽어가면서 이거만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고공답 주인가는 따라오는 거고, 이거 하면은 우부가가 따라오는 거죠. 요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 또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 중에서 이제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알겠죠? 기행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관동별곡이 됩니다. 관동별곡. 이걸 이제 우리는 뭐나 이 잡듯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은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지만은 바로 뭐야? 연궁가사의 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또? 여기서는 바로 뭐나? 이 누앙사처럼 뭐야? 갈등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나타나. 그러니까 요놈은 기행가사면서도 다른 가사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단순히 우리가 많은 거야. 후기에 이제 이거는 정기죠. 정기. 그 후기에 여러분 바로 많은 게 일동장류가나 연행가와 같은 뭐야 기행가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하나 해두면은 우리는 바로 뭐나 우리 뭘 해둔다. 후기가사는 바로 뭐나 연행가를 하나 해두면 일동장류가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중국 영경을 다녀와서 이야기고 일동장류는 일본을 다녀와서 이야기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죠. 그렇잖아요. 중국 거 나오고 이건 일본 거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나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이거는 거의 많은 거야. 100% 시간 중에 하면은 이걸 거의 80%를 투자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바로 한 20% 투자를 하고 그렇잖아요. 한 개는 그냥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 집중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를 이제 한다. 그럼 작품이 몇 개야? 골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그렇잖아요. 6개. 6개를 집중적으로 한다. 물론 이제 여기 조금 더 시간이 돌아가면은 이제 바로 뭡니까? 원령체 가사를 이제 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농가원령가가 됩니다. 농가원령가가 된다. 그럼 이 농가원령가는 뭐하고도 비슷합니까? 바로 많은 거야. 이쪽하고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훈계하는 거니까. 그렇죠. 농사를 권장하면서 백성을 훈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것은 이제 왜 요걸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민요를 할 때 하고 같습니다. 민요. 요거는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거니까 이 농업을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원령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령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령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동동 같은 게 있죠. 똑같은 형식을 빌려주면 자 우리가 보면은 장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르가 다르면은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원령체를 해서 우리 농촌의 풍속과 농사일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동 같은 거는 원령체를 해서 뭐 한다? 바로 많은 거예요. 자신의 많은 거예요. 그런 외로운 심정, 서정을 읊었다. 그러면 상사류가 대부분이 많아 원령체가 많습니다.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이제 읊으니까 외로움이 뭐 몇 달 외로운 게 아니죠. 그 몇 달 외로운 거를 뭐 외롭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적어도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몇 년은 외로워야. 그렇지. 외롭다 그러지. 몇 달 떨어져 있는 걸 뭐 외롭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연군류나, 그 다음에 바로 이 상사류에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원령체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독수공방하는 그런 외로움을 읊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형식은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가? 장어 텍스트는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형식, 표현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형식 안에 이제 우리가 태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태도, 대응 방식.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바로 내용, 형식, 표현, 태도.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도. 태도가 곧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방법. 여기서 우리가 그럼 요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가사에서는. 그렇죠? 이 가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 가사는 여러분 하면서 우리는 시조와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조와 민요와 시조를 연결합니다. 경계 가사라든지는 붕대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설 시조 같은 걸 이제 끌어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정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시조가 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요것에서 이제 우리 평민문학으로 후기를
시조로 넘어가면 평민문학이 되니까 우리는 뭐 사설시조나 잡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층, 항류 계층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머릿속에 먼저 그려두고 이게 일종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 그렇잖아요. 훑어읽기를 통해서 예측을 하라. 항상 공부는 뭐나 교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가사를 한다. 고전 운문을 한다. 그러면 고전 운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뭐냐? 그냥 아는 게 막연한 게 아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제 우리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냥 활성화시키면은 단편적이죠. 그럼 뭐를 통해서 훑어읽기를 쭉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라. 그 훑어읽기가 이제 이겁니다. 그렇지? 문학사입니다. 문학은 문학사로 훑어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게. 그렇죠. 고전 운문에 대해서 문학사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측하기는 바로 뭐냐.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 앞으로 이제 원래 내가 시험에 나올 게 뭐냐?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뭘고 시험 나온 거는 뭐냐?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측.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걸 먼저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많은 거야. 공부를 해도 성과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 읽기 전 학습입니다. 알겠죠? 쓰기 전 학습은 계획하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읽기 전에는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 훑어읽기를 통해서 예측하고 질문하라. 그렇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집중하라. 공부하는 데는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쭉 그러면 수업 선생님 할 때는 그냥 적으면 돼요. 뭐가 중요하다 그것만 보세요. 세분하게 보자마자 거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사이트. 그렇지? 다시 뭐가 중요하다 했지. 내가 근데 그게 케이다가 했잖아. 알고 싶은 걸 내가 알게 됐느냐? 한번 리바이벌 해서 다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송을 했으면 지식이 이제 암송이 됐으면은 원래는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그렇잖아.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까? 한번 예측을 하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나는 요 지식을 어떻게 써먹겠다.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면 굳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교서 리얼 학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서도 교과의 용어를 자꾸 떠올리면서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문학은 독서라 그랬죠. 독서. 그렇죠. 독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독서의 원리를 그대로 떠올리면서 자꾸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한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세 과목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먼저를 하고, 알겠죠?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한 것을 기출로 보면서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아까 말했던 리뷰죠. 그렇잖아요. 이 했던 지식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쓰이더라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된 걸 보면은 원래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가사를 이제 책을 봅시다. 작품서를 먼저 보세요.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기출을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들어갈 테니까 가사에 여러분 바로 교재를 펼쳐보세요. 7장입니다. 가사 문학입니다. 그렇죠? 교재 363쪽이 되겠죠. 가사 문학. 먼저 책에 따라서는 페이지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363쪽에 가사 문학이 되어 있는데 개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개론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사는 바로 시조를 알면은 가사가 쉽죠. 바로 시조가 뭐가 된 거야? 산문화된 겁니다. 그렇죠? 가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식이 그렇잖아요. 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3사 내지 4사의 연속체니까. 그 다음에 가사도 또 여러분 시조처럼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장문에 독서할 때 배웠잖아요. 읽으려면 뭘 해야 돼? 바로 갈래에 따라서 그 갈래가 글의 유형이죠. 그러면 이제 문학이니까 글의 유형이라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나?
갈래라 한단 말이에요. 갈래. 알겠죠? 문학은 글의 유형이라 하지 않고 갈래라 한단 말입니다. 갈래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 있다? 구조가 정해져 있다. 구조. 그렇죠. 글의 유형에 따라 구조. 그러면 가사는 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3단 구조. 그러면 3단 구조니까 뭐가 어떻게? 바로 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나?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조는 몇 장 구조로 되어 있다? 3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사는 산문화된 거니까 가사는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학입니다. 과도기 문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다. 그게 왜 이제 시조에서 산문화된 거냐? 이거는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뭐가 됩니까? 바로 가사의 결구가 뭐하고 같다? 시조의 종장에 그렇죠. 구절과 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즉 3~5~4~3 그렇잖아요. 그 형태로 되어 있더라. 물론 이제 변격 가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엄격하지 않지만은 시조의 종장과 가사의 결구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바로 말하는 게 이 가사는 시조가 산문화된 거다. 또 음보수도 몇 음보로 되어 있다. 4음보로. 이제 그다음 세부적인 전개 방식은 형식은 3, 4 내지 4, 4조의 연속체다. 4음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시조도 3, 4 내지 4, 4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음보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또 그렇게 3, 4 내지 4, 4조의 연속체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바로 대구와 대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법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가사는 여러분 시조와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를 적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체험한 거를. 그래서 이제 갈래 성격상 가사는 그랬잖아요. 뭐가? 교술성이 상당히 짙다는 겁니다. 교술 장르에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교술 장르에. 물론 이제 가사도 시조에서 왔기 때문에 서정갈래에 많이 해당합니다. 서정갈래에 많이 해당해요. 그런데 이 가사는 여러분 기원을 보면은 어디에서 많이 왔다고 봅니까? 바로 첫 번째 보면은 경기체가설이 많죠. 그 364쪽에 보면은 기원설이 있죠. 경기체가에서 기원을 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경기체가에서. 그래서 이 경기체가와 길어졌다는 거죠. 경기체가 자체에서. 길어졌다. 그러면 경기체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향유계층이 누굽니까? 신흥 4대부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체가가 또 자기가 객관적 사물을 나열이죠. 객관적 사물의 나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사도 자기가 한 거, 실제로 경험한 거, 본 거, 그렇잖아요. 느낀 거를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기체가설을 상당히 많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뭐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또 그것만 적인 게 아니고 성경 후정이니까 바로 자기 느낀 점을 적었으니까 서정갈래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강호가사 같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여행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으니까 교술성이 짙다는 겁니다. 교술성이 짙다. 교술성이 이때 교술성이라는 것은 교훈을 주는 교술성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본 걸 객관적으로 쭉 나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술성이 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후정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는 어떤 한 개의 장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판소리처럼. 그렇죠. 우리 고전 문학은 현대 장르로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현대 문학 장르가 생기기 전에 생긴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가사의 성격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형식은 운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뭐로 되어 있다? 산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산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사는 과도기 문학입니다. 과도기 문학. 어디에서 어디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학으로 돼 있다 이 말. 과도기 문학으로 돼 있다 이 말.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가사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뭐가 있어? 서정성이 나타나 있다. 서정성.
그러면 서정성은 자기의 주관적 정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시조에서 왔으니까 정서를 읊은 겁니다. 자기 정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자기의 느낌을 읊었다 이 말입니다. 느낌. 그랬잖아요. 정서. 그 다음에 서사성입니다. 서사성은 바로 잘 알다시피 시간 원리죠. 자기가 이동한 게 나타난다면 특히 기행가사에 보면 강호가도입니다. 강호가도의 작품이나 이런 작품, 영군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행가사. 그러니까 강호가, 영군가, 기행가사 이런 것들은 보면은 서사성이 아주 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원령체 같은 것은 그것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의 흐름. 그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공간 이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공간 이동.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있는 걸 서사라 그러죠. 서사. 시간만 흘러서 서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행위 변화가 있다는데 행위 변화가 그게 바로 이제 서사입니다. 교술성이 있다. 그럼 교술성은 이제 우리가 교훈성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교훈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까 교훈성이 담겨 있는 우리는 대표적인 거 경계가사 같은 거, 교훈가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군가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안분지족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교훈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둡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니까 표현법이 대꾸와 대조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조에서 넘어가는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삼장 구조를 지니고 결구가 바로 종장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구가 시조의 종장하고 같으면은 정격가사. 그 음보가 파격이 되어 있으면은 변격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선 전기는 정격가사가 많고 후기는 변격가사가 많다. 그 말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조선 전기는 조금 엄격하고 사회가 안정된 사회였고 그러니까 바로 봉건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조선 후기는 그 다음에 사회제도나 신문제가 문란하면서 바로 자유로운 그런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사고가 자유롭다는 것은 형식도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는 역으로 또 말하면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자유분방하다. 개성을 중시 여겼다. 저마다의 각자의. 그래서 자유롭다. 이 말이고 그 나쁘게 보면은 많은 거에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알아둡니다.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쭉 상세하게 읽어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작품이나 종류는 다 알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이 가사에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정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바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작품 책에는 없고 여러분 뭐에 있습니까?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이한정집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은 가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거예요. 그 정기 가사와 후기 가사를 비교해 놓은 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랬잖아. 바로 206쪽을 보세요. 206쪽을 보면은 그랬잖아요. 206쪽을 보면은 바로 전기, 후기 가사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별 필요 없고 그러면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가 일단은 이제 우리는 어느 걸 이제 우리는 전기냐 후기냐는 우리는 바로 조선 전기문화 후기문화 임병양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임병양난 전에냐 후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보니까 안정기냐 그 다음에 조금 현실적이냐 혼란기냐 이 말입니다. 혼란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주로 바로 사대부 중심의 문학입니다. 사대부 중심, 양반 중심의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보면은 바로 평민 중심의 문학입니다. 알겠죠? 평민. 그러니까 전기는 사대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바로 조선 후기는 바로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문학과 조선 후기 문학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랬잖아.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관념적입니다. 관념적.
그 조선 전기는 관념적이고 조선 후기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현실적. 그걸 잘 이제 그렇게 향유계층이 많아. 여기는 양반 중심, 사대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평민 중심입니다. 평민 중심. 물론 또 평민이라 하지만은 전부 다 중인, 몰락한 양반,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문학은 운문 중심의 문학입니다. 운문 중심의 문학. 그 다음 조선 후기는 산문 중심의 문학입니다. 산문. 평민 문학이니까 산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글도 운문도 산문화 되기 시작합니다. 산문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산문화 경향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조선 후기에 뭐에 발달 때문이야? 바로 평민의식의 등장. 평민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학으로 인해서 상업주의가 발달하면서 평민의식이 많은 거예요.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장됩니다. 평민의식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정인들이 주체색으로. 그러니까 평민들이 주체세력으로 등장하니까 평민문학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산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산문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양반문학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응축해서 압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문화되어 있지만은 평민들은 학식이 아직까지 생활은 이제 그 평민 때 평민이라는 건 조선 후기는 중인입니다. 중인.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중인들입니다. 그 중인들은 요즘 말하면 바로 이제 전문직입니다. 알겠죠? 의학, 잡학, 역학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부터 전문직이죠. 최고위직이죠. 그렇잖아. 그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에 해당하니까 중인입니다. 중인. 그렇죠. 양반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관료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바로 운문, 산문, 사대부 하는 거야. 평민.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 요거는 관념적, 현실적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유교, 여기는 바로 실학 요겁니다. 그렇지? 요 형태만 단어를 이제 외워두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파생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다평에서는 길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절대로 길게 외우지 마세요. 길게 외우지 말고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키워드를 외워놓고 그걸 하는 거야. 사고구술하는 연습을 자꾸 하란 말이야. 사고구술 연습을. 그러니까 한 단어를, 중심 단어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야. 살을 붙이는. 그걸 그러니까 외우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죠? 지금 서다평은 외우는 책을 보고 외우는 시간이 길면은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서다평 공부는 절대로 이 내용을 많이 외우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핵심 단어만 뽑고 뭐하고 그 외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사고구술을 하고 상호 텍스트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알겠죠? 혼자 중얼중얼대고 혼자 중얼중얼대고 뭘 닦고 이거 하고 뭐 하고 같다 그렇지? 다른 거 끄집어보고 이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개론서를 보고 외우는 시간이 길면 그 사람 떨어지는 게 10중 8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를 보면 원래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뭘 찾는다. 책을 보더라도 뭘 찾아야 돼? 핵심 단어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핵심 단어. 그것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러면 핵심 단어를 어떻습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면 좋다는 이거 바로, 그 핵심 단어 먼저 말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하면 되잖아요. 답을 알고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문, 산문. 그럼 왜 운문, 산문을 가느냐? 향유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뭘 보라 그랬어요? 갈래와 향유계층을 보고, 고전문학은 향유계층을 보라 그랬잖아요. 향유계층. 그러면 그 향유계층이 나오면은 그것이 쓰는 뭐가 다르다. 그랬잖아.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니까. 풀어나가세요. 사람이 정해지면은 그 사람이 쓰는 뭐가 달라?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면은 뭐가 달라? 세계관이,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계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또 형식도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형식도.
또 언어가 다르니까 또 많아. 표현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표현도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향유계층이 딱 다르다 보니까 4대부 되니까 바로 뭐가 언어가 뭘 쓰더라? 관념어를 쓰더라 이 말이겠지. 그러면 관념적 주제를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관념적 주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련된 학문이 뛰어나니까 형식이 정격화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 관념 속에는 무슨 사상을 담고 있더라? 유교적 사상을 담고 성리학의 사상을 담고 있더라. 그러면 그 성리학이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유교적 충의와 강호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 단어만 외우세요. 그 다음 그거 가지고 계속 썰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는 그걸 가지고 연상을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다른 단어 떠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을 이제 조선 후기로 딱 넘어가면 평민이 되죠. 평민이 되니까 바로 뭐냐? 관념어 대신에 뭐냐? 일상어를 쓴다. 그 다음에 뭐야? 성리학 대신에 여기서 실학이니까 현실 삶을 중시여깁니다. 현실적 가치를 중시여기라. 그러니까 일상어를 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신들의 일상의 모습을 쭉 드러내야 되니까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생활의 모습을 쭉 설명하니까 길어진다는 겁니다.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평민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일상어 또 말고 일상어 대신에 또 뭐가? 비어나 소거나 육담, 재담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를, 양반은 평민이니까 누구를 욕할 사람? 그랬잖아요. 양반 윗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풍자해악이 있다. 그러면 윗사람을 보면은 뭐 풍자해악이 되는 거고. 그랬잖아. 자신의 많아 생활의 고통을 극복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순탄치 않으니까 지금은 조선 전개에 비해서는 평민의식이 있지만 그래도 하층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삶이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전개에 비해서.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요. 제약이 많아요. 유교 사회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가면은 바로 뭐나 해학적 극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해학적 극복. 그렇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학적으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뭐나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윗사람으로 가면은 풍자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윗사람이 조선 전개에서는 뭐야 밑에 사람 가면 전부 훈계가 되겠죠. 훈계. 그렇잖아요. 윗사람이니까 밑에 사람은. 그러니까 윗사람은 바로 뭐나 4대부는 누구밖에 없어요.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임금밖에 없다. 그러면 임금한테는 뭐야? 그렇죠. 기아리 탔다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만만세. 그렇죠. 천세, 만만세. 이거밖에 없죠. 임금 똑바로 이러면서 죽여보니까. 그렇잖아요. 생찰 역타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대부들은 구신급이. 그러면 그 구신거렸던 걸 누구한테? 그렇죠. 밑에 똘마니들이 많잖아요. 이 새끼들한테 이제 막 행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덕성 있는 사람은 훈계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많은 거 좀 나쁜 새끼는 행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형태 자체가 양반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밑에서는 아래 사람은 아래 것들, 무식한 것들, 청 것들 이러니까 이제 훈계하고 계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그거는 그래도 도덕성이 있는 좀 양반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덕 쓰고 인간성이 안 된 새끼는 이 새끼 이리 와. 그렇잖아요. 베뿌리고 그렇잖아. 이 새끼 이래. 그러면 횡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거야. 이제 요거는 많은 거야. 밑에 사람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하니까 많아. 그렇지. 이제 소위 육두문자가 나오겠죠. XX 새끼. 그렇지. 무슨 새끼. 그렇잖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돈 좀 버는, 실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아. 그렇죠. 자기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왜 그 양반들의 많은 거야. 밑에서 이권을 챙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욕을 못하니까 그렇지. 돌아서서 미친 새끼, 돈도 없는 새끼, 길치, 뭔 새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럼 요즘 기업가들하고 같죠. 정치인들한테 이 새끼 권력지고 지랄하지만 저거 5년 후에는 또 기나오가 내 밑에 올 새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많은 거야.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저 새끼들은 아무리 기나가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5년 되면 기나와야 되죠. 또 장관을 해먹어도 5년 동안 장관하는 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해먹고 나오면 또 어디 갑니까? 퇴직하고 나면 지 밑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정교회 같은 것도 큰 소리 치는 게 주새끼 장관 해본들 나중에 오면 지 밑에 와야 되니까. 회장님하고 굽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형태 자체를. 권력지 있을 때 뭐 전부 다 작사를 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많아. 초기에는 많은 거야.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지금 뭐, 대단하죠. 지금 우리도. 그렇죠.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정권 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보면은 많은 거야. 아침 시작이 뉴스가 문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저녁 마감 뉴스도 문으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두환하고 똑같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문민이니까 하니까 그걸 좋게 보니까 이랬지. 이게 언제까지 좋게 볼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직접적으로 안 오면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뭐야. 그래서 땡 시작해서 땡으로 끝난 전두환 욕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막 지금 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잖아요. 엉뚱 무너졌던 데니까 좋게 보고, 파격적이다, 참신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침부터 내가 삶이 팍팍한데 아침부터 나오고 저녁까지 나오면은 짜증날 거 아닙니까?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인들은, 돈 좀 버는 중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양반은 대들고 요구 못하죠. 왜? 거기서 벌 붙고 살아야 되니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말뚝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말뚝이가 중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양반한테 대놓으면 주의 마부 잘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막 이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렇지?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약과 문장을 통해서 희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뭐 조선 후기 문학입니다. 그 흐름을 묘역속에 알아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 후기 문학인데 그 다음에 가사로 갔으니까 그게 산문학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형식이 많아. 가사니까 운문을 지니고 있지만은 뭐야? 형식이 파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변격이 좀, 그러니까 정격을 이 말을 산문이라 하지 않고 많아. 산문화 경향에 따라서 변격 가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격, 용어가 바뀔 뿐이에요. 그 용어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용어를. 됐죠? 그러니까 외울 게 몇 개 없잖아요. 외울 게 몇 개. 그것밖에 실제로 기출을 봐도 많아. 그런 게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단지 내가 외운 것을 그 문제를 보고 그렇게 그 지식에 맞게끔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외운 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작가 있죠. 작가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많아. 조선 후기로 가면은 많아.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누가 자요? 주제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형식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작가도 계층도 다양해지고 이 말입니다. 다양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 다음에 형식도 율격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형태도 형태 변화가 쭉 생깁니다. 그랬잖아요. 주제도 다양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러 개 일부러 요소를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로 외우면 쉽다 그랬어요? 향유계청입니다. 알겠죠? 향유계청. 문학은 바로 전부 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거니까. 자기 삶의 내용을 다 표출한 거니까. 사람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 그렇죠. 내용도 달라지고, 형식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집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 사상, 그럼 그 사람이 대부분은 이제 무슨 사회가 이데올로기 사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를, 자, 우리 보세요. 문 대통령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 하는 거야? 지배하는 사상은 뭡니까? 진보 사상이 되겠죠. 그렇죠? 진보 사상,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가사로 치면 전기에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리학.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실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실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만약에 그 전에는 뭐 하는 거야? 대통령도 보면은 보수 사상,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사상이 지배를 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형식도 지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 표현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모습도 달라지고 행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말투 표현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파괴감 행성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는 조금만 자기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한테 쫓아갑니다. 바로 우리 그저께 시험한 날도 많아. 민원을 들고 청와대 앞에 집 앞에 노숙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나오니까 해달라 편지 전하고 뭐하고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스킨십은 좋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 개인 민원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들고 오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서 들고 왔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왔는데
거기 너무나 이제 지금 초기니까 그걸 다 받아주지만은 업무를 하다가 옆에 밑에 사람이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가니까 밑에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고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괜찮은데 대통령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거나 그렇지. 대면을 접촉 못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을 통해서. 근데 밑에 사람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그치. 자기도 봐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 사람한테는 절실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좀 사소한 일이에요. 그거는 담당 민원 봉사관의 동네 동사무소에서 그렇지. 복지 거기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걸 저쪽으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절박하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면 불만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을 합니다. 불만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세월호가 터지고 몰라고 이제 이 사람이 국정을 많은 거야. 그렇죠. 그때 안전대책을 잘못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모든 사건이 뭐가 터지면은 전부 대통령한테 해내라고 하면 대통령 어디 전지전 신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렇잖아. 조정한 것도 산불난 것도 그러면 대통령 그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다 할 수가 없다면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말하는 역논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너무 막으면은 너무 경직돼서 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운명의 묘를 얼마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하는 거야? 뭐 해놨어요?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통일된, 그렇죠? 그럼 갈 때마다 민원 내면은 이게 일이 안 되잖아. 못 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신문고 제도 아닙니까? 한 곳에다가 집중을 시켜 놓은 거죠. 그렇지? 그게 그래서 어느 날, 그렇지? 그것만 업무를 이제 보는 날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운영을 묘를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조선 전기는 바로 4대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많은 거야. 뭘 쓴다? 성리학. 그러니까 언어가 관념어를 쓴다. 그렇지. 그래서 주제도 바로 유교적 중의나 강호 한정을 주로 많이 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식도 전격화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격 가사가 많습니다. 전격 가사라는 거는 기본 운율을 지킨단 말이야. 형식, 사음보를 꼬박꼬박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은 바로 향유 계층이 다양해집니다. 그렇죠.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대부분이 이제 가사를 지었다는 것은 양반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몰락한 양반들. 그렇지.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들이나 아니면 또 중인들. 그 다음에 여성들. 이제 내방 가사는 거는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한글 훈민정음 장제로 의식 있는 여성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실학이나, 그렇죠. 청주학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개입니다. 평민의식이 성장하기도 하고 여성의식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의식의 성장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여성 분담 소설입니다. 알겠죠? 여성의식. 그렇죠. 신장입니다. 평민의식 신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민의식이 신장이 된 거나 여성의식은 실학으로 인해서 이제 실사구시가 생기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내고 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민이나 여성이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일 다 하고, 그렇지? 우리가 자식들 다 키우는데, 내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일 다 하면서도 여자라는 이름에 고막 깨갱했다는 거죠. 뭐가 여자가, 이런데, 그렇지? 그러면 고막 깨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의식이, 자각의식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출하니까 뭘 쓴다? 바로 일상어를 쓴다. 여성적이 쓰는 일상어, 집안어. 그죠? 평민들이 쓰는 그들의 말. 그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제 노래한다. 그들의 삶. 일상생활의 모습을 노래한다. 일상생활의 모습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객관적인 자기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자신들의 내면 심정. 내면 심정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바로 평민들이나 여성들은 바로 자신들의 한이겠죠. 한. 그렇잖아. 정서. 그렇죠. 슬픔. 애환. 이런 걸 드러낸다. 평민은 아무래도 잘 살아도 한이 많지. 그렇지. 행복한 것보다는. 그렇잖아. 그걸 이제 많이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실학의 영향에서 온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누앙사입니다. 누앙사. 알겠죠?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똑같은 양반인데 그랬잖아요.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조선 후기 양반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강호가도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살인파들의 경제적 기반 때문입니다. 경제적 기반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살인파지만은, 권력에서 밀려온 살인파지만은 개국 공신들이죠.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렇죠? 개국 공신들이니까 다 노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조선 건국할 때는 다 같은 공신이에요. 근데 이제 뭐하나, 정권을 딱 잡고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당 안에 주류와 비주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살인파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알겠죠? 비주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친문 세력, 이게는 반문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듯이 같은 고 안에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정권을 잡을 때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친문이든 비문이든 같이 힘을 합쳤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친문은 뜨고 비문은 그렇지 소외되고 그 중에 이제 맛배기로 그렇잖아요. 한두 번 끼어가 달래는 거죠. 이게 자꾸 띵거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그겁니다. 그게 살인파입니다. 살인파. 이게 이제 지금의 친문은 바로 사장파고. 사장파. 알겠죠? 권력층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건 사장파. 거기서 밀려온 사람은 살인파. 알겠죠? 그 다음에 많은가? 여기서 완전히 튀거리지 나간 놈은 김시접처럼 방해인, 이 말입니다. 권력에서 완전히 튕겨리 나간 놈.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배척된 다른 당, 그렇죠? 이제 보수당 이쪽은 완전 방해인, 열애죠. 지금 정권에서는 완전 열애단 말이야. 그런 거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거예요. 같은 당 안에 있으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힘이 있죠. 같은 민주당에 있어도 비문이라도 민주당원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힘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대통령 내임덕이 오는 3년, 4년째 되면 어떻게 되나? 4년째 되면은 이제 내임덕이 왔으니까 힘이 없죠. 사장파도 힘이 없는데 전장 살인파가 힘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하고 갔다. 누항사의 박일로 후계하고 갔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누가 이놈 저놈 막 갈세하기 시작합니다. 오만 놈이 다 그렇죠. 굽히던 놈이 다 갈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항사는 누구까지? 양반한테 갈세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같은 동료한테 누구까지? 바로 농민들한테까지. 그렇지. 소도 안 빌려주고 나를 관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죽겠다 이 말이죠. 근데 돌아오는데 뭐까지? 개까지 나를 개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항사입니다. 개까지 나를 개무시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대로 돼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그러면 그런 소재들은 전부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뭐를 드러내는 거다? 우리 배웠잖아. 소재의 기능.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전부 뭘 시킨다? 심화시킨다. 자, 누항사는 상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게 많죠, 그지? 그러니까 거기 소재들은 좋게 반전시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의 처지를 뭐 한다? 심화시키는 그런 말은 그죠?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더욱더 슬프고 처근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현실적으로 극복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뭐 하는 거야? 마음으로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딸을 때려치우고 나는 다른 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임용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공무원이나 할까 하고 내려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때려치우고 나는 바로 어떻습니까? 과외 공부나 할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누항사 마지막 결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또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잖아요. 그거 형태로 돼 있다는 것만 알면은, 그러면 그 전체 줄거리를 먼저 알아두고 상황을 들어가면 전부 같습니다. 그걸 이제, 자, 우리 작품으로 갑시다. 작품에 이제 우리 뭘 볼까? 누항사를 한번 봅시다. 누항사. 작품집으로 가서, 누항사는 이제 우리 강호가나 다른 매낭정가나 성산백은 똑같이 나왔으니까 누항사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작품 박일로죠. 이제 우리 교재, 신교재는 405쪽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누항사입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아마 책 따라서는 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게, 누항사에 보면은, 누항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안분지족을 나타내는 많은 거야.
소위 말하는 대유법입니다. 알겠죠? 누황. 그러니까 뭐냐? 낙향한 선비가 거처하는 누추한 집을 누황이라 그럽니다. 누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황이란 말이 어디서 여러분 나오냐 하면은 강호가에서. 그래서 이것이 강호가 계통이라는 게 여러분 강호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충곡이죠. 그죠? 상충곡 하면 안분지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러분 배웠잖아. 이 강호가라고 할 때 강호가는 여러분은 어제든지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뭐 하는 거야? 자연과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을 바로 무슨 대상으로 본다? 친구로 본다 그랬죠. 자연친화로 본단 말이에요. 자연친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친화. 그러면 자연친화를 이것을 뭐 좀 더 심화된 게 우리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처럼 자연을 친구로 보는 게 자연을 완전히 바로 많은 거야.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라일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된 상태가 무라일체죠. 자연과 나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자연을 그렇게 보면은 자신은 여기서 삶의 가치를 뭐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가치가 뭐다? 안분 뭐 하는 거야? 지족이 됩니다. 안분 지족 안빈 뭐야? 낙도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족하는 데 있다면 자족.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거야. 풍요롭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강호가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우리 한자어들이 이제 있죠. 바로 뭡니까? 유유자적. 그래, 유유자적한 삶. 그렇죠. 엄풍농월. 이런 말을 이제 씁니다. 그렇잖아요. 엄풍농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상충곡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담표 뭐야? 누황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담표 누황. 이것들이 전부 뭘 뜻하는 거면 안분지족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친화적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친화적 삶, 안분지족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라일체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유유자적하다. 그러면 유유자적이란 말은 뭐예요? 엄풍농이란 말은 뭐다? 자연을 거니면서 시조를, 노래를 읊조리는 삶입니다. 알겠죠? 엄풍농은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허밍하면서, 그렇지? 노래하면서 그냥 자연을 산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왔다죠, 그렇죠? 우리 전부 이래려고 지금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매달 그 은행 가면 통장이 착착 찍기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할 걱정 없고, 그렇지? 내가 쓰면 만큼 탁탁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대부들은 바로 다 거의 되죠. 이미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걔들은 노급을 받으나 공신정을 받았으니까 뭘 받았다? 빌딩 매체제 가지고 있으니까 매달 탁탁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게 어떠세요? 요 중에서 요거보다 요게 이제 조금 소박한 삶이죠. 부자면서 담표는 단사표음의 준말입니다. 단사표음은 바로 뭐예요? 단사. 바로 요거는 바로 한 도시락이죠. 도시락. 한 표주박의 물. 여기는 도시락과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거는 집입니다. 누황은 집. 그렇잖아요. 집.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그러면 요거는 뭘이야? 검소한 삶입니다. 요게 이제 안분지족, 검소한 삶.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개의 도시락과 한 개의 표주박의 물. 그 다음에 조그마한 누추한 거처. 하나 이것만 하면은 자족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3단 도시락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저 생수 한 병, 그렇지. 그 다음에 도시락 하나, 그 다음에 자기 몸 누일 수 있는 많은 거야. 그렇죠. 조그만 집 한 채. 그렇잖아요. 요게 다다. 그게 누황이 그겁니다. 알겠어요? 누황. 그러니까 화려한 집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골 같은 집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렇지.
뭐, 이제 요즘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조그마한, 요즘은 그래서 조그만 미니 많은 게 전원주택 많잖아요. 옛날에는 전원주택 들어가면 막 몇백 평에 마당 연락에 지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하죠. 처음에는 선생님도 그게 꿈이었어요. 옛날에 뭐 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게, 그치, 로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게 또 어떤 측면을 보면 옛날 조금 만약에 내가 좀 뭐 여유가 더 있어가 처음 젊었을 때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또 그게 그까지 시간,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한 게 있잖아요. 다른 친구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가보면은 많은 거예요. 선배들이 주로 많죠. 그치? 낙항에서 가보면은 그 노인네들이 그 넓은 정원에 잔디 심은 거가 맨날 둘이 풀 뜯고 앉았고 잔디 뜯고 앉았고 잡초 뜯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전원주택지면은 그거 보면 보통 막 우리 두 노인네가 사는데 보면 막 2층, 3층 이래 짓잖아요. 도시에서는 단층에 살다가 이러니까 2층, 3층 지면 그렇게 보통 한 30평만 해도 2층 지면은 한 7, 80평 되죠. 그런데 방이 뭐 그렇잖아. 거실 뒷담화하고 그렇지. 벽난로 막 대부분 벽난로 넣고 그렇지. 거실 뒷담화하고 창문 막 크게 해가지고 이 겨울 때 추워서 그러잖아요. 난방비가 뭐 그래가 갔더니만은 뭐 온 방이 끔끔하고 많은 거야. 그 조금만 그거 또 지면은 요즘 또 유행을 해가 황토방지만 그렇잖아요. 어디야 별채 황토방 조그만하고 방 딸린 하나 짓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많은 거예요. 본체는 텅텅 비어있고 둘이가 혹시 조그만 데 살고 있어요. 궁상맞게 왜 이러냐. 여기는 추웠어. 그렇잖아. 다만 두 노인네가 움직이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궁상맞게 소리 이제 그러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뭐 12평, 7평 그렇지. 그다음 또 뭐 하나 요즘 컨테이너 박스로 그지. 요즘 예쁘게 뭐 또 요 조립주택이 요즘 많잖아요. 뭐 요로 싣고 다니다 요래.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 단어들이 나오면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호가도가 나오면 이런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런 단어. 그게 작년에 이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분지족인데 여기는 자연친화인데 자연친화가 이미 뒤에 나와 있단 말이야. 자연친화적이고 뭐뭐하는 삶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뭐뭐적인 삶. 요게 이제 되는 거. 요거보다 심화된 거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누앙사는 바로 누항이라는 말을 알면 제목을 알면 뭘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제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누항이라는 요 말을 알면은 주제가 안분지족의 삶이다. 자기 꿈은 안분지족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당시 사대부들의 꿈입니다. 로망이에요. 알겠어요? 사대부들이. 특히 살인파 문학들을 알겠죠? 이 로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어리고 우월할사, 인의 우에 더디한 자. 요거 밑줄 적어. 요것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마지막 결사에 보면은 왜 자기가 어리석다고 했느냐. 그렇잖아요. 자기는 너무 여태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말,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다. 세상 물정에. 그러니까 순진한 공무원 생활만 해서 세상에 약삭빠른 돈, 그렇지, 이문에 어둡다 이 말입니다. 이문에, 이해관계에 박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때리치우자 그랬죠, 농사를. 왜? 소를 빌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답이 결사에 보면 나옵니다. 어리석다 한 이유가, 결론이 거기에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륭한 거, 밑줄, 기륭한 걸 하늘에 맡겨두고. 자, 요거하고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뒤에 끝에 이제 결사를 봅시다. 뒤에 보세요. 409쪽의 결사 마지막에 보면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상한 인의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요. 두세 이랑 밭은 무게다 더주 있으면 죽여 없으면 굶어 나머지 마음에서 전혀 불어내라. 그 다음에 내빈천 이래 쭉 돼 있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바로 내 생에 일하는데 서러운 뜻은 없느라 단사 피움되 이도 족하리라. 평생의 뜻이 온포에는 없노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운명론이죠. 숙명론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로 전부 다 숙명론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빈천 설이 너가 손을 해다 물러가 남의 빈천 부리가 손을 했다. 인간 일이 어느 명밖에 있으려 요거죠. 인간 일이 전부 어디에 달려있다.
운명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숙명론적 많은 거예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적 인생관에 바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옵니다. 다시 서사로 오죠. 기륭하 하늘 밖에 던져두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륭하복은 뭐야? 하늘이 정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섭히되어 이게 전부 뭡니까? 서밥 다토쪽에 연기도 하도 알사. 그 다음에 서론대 숭령에 빈배속일 뿐이로다. 내 생에 이러하다. 앞에는 전부 뭡니까? 내 생에 이러하다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내 생에 이러하다. 요게 내면 딱 해주고 그 앞쪽의 내용은 요겁니다. 그러면 내 생애가 어떤 겁니까? 어떤 생애야? 어떠하냐?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가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는 바로 내 생애입니다. 내 생애. 내 생애가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시에 뭐 하는 거야? 표현이죠. 지시표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 이 말. 가난. 요겁니다. 내 생애가 가난하다. 요게 키입니다. 그걸 구체화 시켜낸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묘사한 게 뭐다? 누황 깊은 초막이죠. 초막인데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그러면 초막인데 그러니까 초가집이겠죠. 그런데 지붕을 못 이었단 말입니다. 지붕을 이으려면 뭐 해야 되나? 벼농사를 지어야 짚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어서 몇 년 동안 집을 못 이었다는 겁니다. 집을 못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호밥 다토 죽에 이 말입니다. 소호볼 많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많아. 죽을 거리잖아요. 밥 한 그릇 하면은 많아. 대여섯 먹죠. 죽거리면은. 물 퍽 부어가지고 그렇잖아. 김치 넣고 우거지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거예요. 옛날에 죽문화는 전부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생긴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거야. 연기도 하도 알사. 연기가 난다는 것은 바로 뭐야? 땔감이 많아.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땔감을 많은 거야. 자, 말려놔야 연기가 안 나는데 청소를 가지고 그냥 찍어다가 땔감을 하니까 연기만 나고 화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 장작불 떼고 그렇잖아. 연탄불 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연기가 깨끗한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가난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설대인 숭령에 빈배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로? 그 숭령으로 배를 쳐야 돼. 그것도 숭령도 많아. 팔팔 끓여야 많아. 이게 잘 넘어갈 텐데 설대이면 냄새 나죠. 그렇죠. 이게 따뜻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쿰쿰한 냄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많이 있죠. 어머니들이 가난할 때 많아. 자식들 밥 주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는 뭐 한다? 드라마 보면 많아. 물에다가 그렇지 뭐 간장 타서 마시자. 물 그냥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간장 타면 이게 짭조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로 배를 채우는 거죠, 어머니들이. 자식 주고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많아. 발달행기 이온음료입니다. 이온음료. 이온음료는 바로 소금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면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맹물을 먹으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먹는 겁니다. 그게 이온음료예요. 그러니까 이온음료는 평상시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땀 흘리지 않을 때 먹으면 그건 아주 맛이 없고 닝닝하고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바닷물 먹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운동하고 먹고 나면은 굉장히 상쾌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땀이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가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장부의 뜻. 요거하고 알아둡니다. 요거 핵심이 키는 이겁니다. 장부의 뜻. 장부의 뜻. 요거하고 뭐야? 갈등입니다. 갈등. 자신의 가난과 현실과 이상의 갈등입니다. 요 장부의 뜻은 밑에 있죠. 단어가 뭡니까? 안빈일념이에요. 안빈일념. 여기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무슨 갈등입니까? 서사는 뭐나? 현실과 이상의 뭐다? 갈등.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은 뭐다? 가난. 이상은 뭐다? 안빈일념. 요겁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키는 요겁니다.
갈등 구조예요. 잘 알아둡니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죠. 내 생에 일하나 장부의 뜻을 옮겨서, 그러니까 내 생애와 장부의 뜻과의 갈등이에요. 생애는 가난이죠.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 장부의 뜻은 안빈일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밑줄 쭉 칠까요? 수의로 살려 하니 날조차 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아. 수의로 뭐를 살려 하나? 안빈일념으로 옳은 일을 뜻을 두고 살렸고 했는데, 갈수록 뭐가 자꾸 뭐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갈등이에요. 알겠죠? 갈수록 저하다. 갈수록 많은 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 가시가 이게 현실. 그러면 이 갈등이 잘 나타난 게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게 바로 이제 우리 현대 소설의 박태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인입니다. 내적 갈등입니다. 자신의 작가, 소설가로의 작가의 삶과 현실적인 삶 사이에 갈등을 해서 이제 많은 거예요.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게입니다. 그 갈등의 고뇌입니다. 갈등이 같은 거예요. 이상적인 삶과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현실적인 삶 사이의 괴리감.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가 됩니까? 윤동주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윤동주도 바로 참회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순수하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여기는 바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입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 구조 요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이제 현실을 이 갈수록 이게 더 이제 심해지니까 이 범사는 뭐로 갑니까? 현실의 삶을 뭐하고 하려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현실적 삶, 현실 세계의 삶. 그러니까 이 지금 조선 후기로 온다는 거는 이게 이제 들어있다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누앙사는 엄격하게 따지면 전기 가사에서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 작품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상이 나타납니다. 유교적 삶. 제일 결구에 보면 유교적 삶이 나오죠. 그 유교적 충의가 나타나요. 유교적 삶이 나타납니다. 그건 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후기 가사는 전부 보면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사료나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들은 겁니다. 이쪽만 적어놨어요. 후기 가사는. 근데 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은 바로 과도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버리고 뭘 택합니까? 이걸 택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어디에 가깝다? 전기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전기 가사에. 그래서 과도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상으로 그냥 조선 후기대라 후기 가사 치는데 가사 자체로 치면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과도기 작품이에요. 과도기 작품. 그 말은 전기 가사의 내용과 후기 가사의 내용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귀결됩니까? 전기 가사는 유교적 세계, 그렇잖아요. 도의적 세계로 이 사람은 자기가 극복합니다. 이 현실을. 그러니까 이제 전기 가사 쪽으로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도기 작품이다. 그걸 기억합니다. 이거는 문학사적인 이제 의의가 되겠죠. 그걸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한 달랑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본사 1입니다.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뭐가 아까 이야기했더라. 이 현실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실적 삶을 여기서 주의할 게 현실적 삶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처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그 극적인 비참함이 뭐로 나타납니까? 여기서 작품에서 알아둘 게 바로 농부와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체를 끌어온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 서사문학은 대부분이 고백문학이잖아요. 자, 우리 서정문학은, 그죠? 서정문학은 고백문학인데 여기는 바로 대화체를 끌어왔다는 게 아까 여러분 이 가사는 운문에서 어디로? 산문으로 가독이단 말이에요. 그치? 원래 우리가 서정문학은 대화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서정문학에 가까운데 왜 대화체를 끌어왔을까? 대화체. 그걸 잘 알아둡니다. 자, 그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그걸 알아두세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송민곡은 왜 사민곡보다 대화체를 썼을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대화체를 썼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화체의 기능 알잖아요. 대화의 기능. 소설 배웠죠? 문체할 때 잘 기억해. 대화의 기능은 뭡니까? 자,
단어 뭐야? 딱 두 자 해보세요. 두 개. 극적감, 생동감을 주죠. 맞죠? 극적감, 생동감, 현장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농민들에게 뭐야? 멸시당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의 비참한 현실을 뭐냐? 실감 있게 표현해 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거예요. 대화체를 쓴 겁니다. 대화체. 대화체는 뭐냐? 현장감, 극적감, 생동감, 어떤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마저? 농민들한테, 농부한테 마저 많아. 멸시를 당하는 몰락한 양반의 많아. 처참한 모습, 비참한 심정을 말하는 거야. 강화시켜줍니다. 그걸 뭐야? 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송민국으로 갑시다. 송민국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 3인국. 그럼 뭡니까, 그거는? 송민국 주제. 그럼 전부 다 주제 쪽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정서 주제가 뭡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영군이죠. 그럼 자신의 외로움이잖아요. 그 대부분이 상사류는 영군가사도 상사류입니다. 상사류는 뭐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움과 뭐나 한입니다. 정한. 그러니까 자신의 임금에 대한 뭐나 절실한 그리움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애절한 자신의 통한을 뭐나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화체로. 그래서 감려와 언료와 대화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한 들어보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정적으로 자신의 한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인국보다 송민국이 더 절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절박해졌다 이 말. 그러면 절박한 자신의 심정, 간절한 자기의 그리움. 그렇지. 이걸 대화체는 대화의 기능을 알아야 해요. 대화의 기능. 그래서 우리 소설할 때 뭘 알아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현대 소설에서는 문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체. 물론 인물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단순하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문체는 그게 개성이 드러나는 것은 문체에서 드러나니까. 문체가 요소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과 묘사와 대화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안 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걸 상투적으로 이름만 외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또 그러면 이름을 외우는데 적용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 말했던 뭐 하더라? 리사이트, 지금 하도 하니까 리사이트를 내는데 리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리뷰가. 그것의 효과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리뷰하기 위해서는 대표작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떠올리라 그랬지. 예문을. 거기까지 돼야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100%입니다. 알겠죠? 리뷰까지 된 내가 그 파트가 리뷰까지 됐는지를 자꾸 자기가 점검해 보세요. 그런 파트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리뷰까지 알겠죠? 그 리뷰를 하는데 대표작을 하든지 기출로 하든지 하라 그랬죠. 아니면 교과서 작품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까지 또 올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걸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형태입니다. 자 그게 이 키에서는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서사에 뭐가 나타나?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갈등.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갈등 해결 과정이죠. 그치? 그렇잖아요. 그걸 줄거리를 외우면 돼요. 누앙사는 그것만 외우면 돼요. 자, 갈등이 이거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소해요? 이걸 포기합니다. 이것만 추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유교적 삶을 갈등이 생겨요. 이걸 다 누리고 싶어요. 자기는. 이걸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록 부유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는 꾸려갈 정도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수모마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바로 이게 유교적 삶만 추구, 유교 세계, 오륜의 세계만 추구를 합니다. 현실 세계는 포기하고 오륜의 세계, 유교적 세계만으로 자기는 자족하게 됩니다. 위안을 삼는 겁니다. 처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상의 변화를.
그걸 이제 그걸 머릿속에 누앙스하는 기억을.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나오는 뭐하고 매낭정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매낭정가는 결말이 뭐였어요? 풍류를 누리잖아요. 풍류. 그 다음 뭐까지 할, 이 풍류에 너무나 감격해서 뭐까지 떠올립니까? 군원까지 떠올린다. 역군원이 셨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된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군원까지 떠올린단 말이에요. 군원. 남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떠올려요. 얘는 지금 감사하고 지랄이고 이것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 오늘 뭐 먹을 거, 지금 뭐 먹을 거, 그렇지. 지금 꼬록꼬록 끄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배.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 이거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갈등, 이걸 이제 노력하는데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걸 당하는 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뭘 썼다? 대화체, 농부를 끌어온 겁니다. 농부를 끌어온 이유가 뭘까? 그게 서술행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부를 왜 등장시켰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바로 많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누가 이제 쭉 돼 있는데, 본사 이도 보세요. 일로장수, 일로장 노주부, 일로장수, 뭐까지도, 종까지도 나를 개무시하죠. 이 늙은 종은 한번 보세요. 늙은 종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집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나를 키워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노주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별표해줍니다. 조선 후기에 많아. 야박한 인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가치가 뭐로 변했다? 유교적인 인간의 도리보다 현실적인 가치가 중시됐다는 압니다. 그런 걸 유추를 해야 돼요. 문학은 추론적일 게니까. 문학은 사실적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론적 이해죠. 그지?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는 그 다음이고 전부 추론이에요. 추론. 이걸 바탕으로 시대 상황을 추리해야 돼요. 상황을 추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서문학이니까 정서를 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박해진 당시 세태. 이게 종을 끌어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젊은 종이에요. 젊은 종은 당연하죠. 나하고 관계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늙은 종은 혜택을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같이 먹고. 그런데 그마저 늙은 종마저 나를 배신 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야박한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그다음 늙은 중 끌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많은 게 누구를 이제 끌어옵니까? 농부를 이제 끌어옵니다. 농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많은 거예요. 소 한번 빌려줄까 하는 많은 거예요. 어디? 농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끌어온 이유는 전부 다 세태 변화입니다. 야박한 인식, 물질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 사회.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말하면 또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을 더 애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쉬었다가 많은 거예요. 본사 3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화체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화체는. 그러니까 이 대화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실제로 원문에는 이 따옴표가 안 쳐져 있어요. 여기는 일부러 따옴표를 쳤지만 알겠죠? 누구 어떤 대화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꼭 깊이 있게 좀 봐두세요. 좀 쉬었다가 그 내용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